일단은 지난 방송 했었을 때가 어디였지? 지난 방송했을 때 제가 얼마에서 방송했나? 한 이쯤 방송했나? 24,000 방송했나? 근데 제가 신신당부 드린 게 이거 하락장에 롱 잡지 마라. 왜냐면 그냥 하락장도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신저점이에요. 고점 찍고 나서 신저점 구간이거든요. 신저점 구간이라 그 하락의 끝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롱 안 잡았으면 좋겠다 관망하시고, 선물로는 뭐 24,000 밑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상관없는데 선물은 롱 잡으면 한 7, 8배만 롱 잡아도 청산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쯤 방송한 것 같아. 롱 잡아서 청산 났다는 댓글 많네. 그니까 진짜 딱 저점 잡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청산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거든요. 근데 이 청산 가능성을 리스크를 안고서 저점 잡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뭐냐면 기분은 좋아요. 차트 분석을 기깔나게 잘해서 여기가 만약에 역사상 최저점이었는데 내가 딱 이 자리에 들어갔다, 기분은 좋지. 누군들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분 좋으려고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트레이딩 하는 거잖아요. 돈을 잃지는 않고 돈을 이제 벌려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목적이면 목적답게 매매하면 될 것 같아요. 청산 리스크가 있다? 그럼 안 해야지. 굳이 저점 잡기 해야 돈을 많이 버나요? 아니요. 굳이 저점 잡기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이게 임펄스 파동이었으면요, 1, 2, 3, 4, 5 파동 나오고 조정 파동 나올 때 올인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저점 잡기 안 해도 돼요. 굳이 리스크를 떠안아가면서 매매할 필요가 없는 자리인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저점 잡기, 롱 잡기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게 하락장이 왜 하락장이냐면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거든요. 3파동이 예를 들어서 1파 크기가 이만했다. 그럼 3파 크기가 보통은 이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3파가 너무 길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연장돼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3파가 연장됐는데, 예를 들어서 연장됐는데 4파가 또 연장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 끝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점 잡기 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3파동 구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제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범봉을 이제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제 큰 채널에서 지금 이렇게 고점부터 보게 되면 어떤 추세로 떨어졌냐면 좀 명확하게 보이죠. 빨간색으로. 그래서 여기 최고점부터 이런 추세로 빠졌다가 다시 이런 추세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추세로 빠지고 있는데, 첫 추세가 명확하게 ABC로 빠졌다가 ABC로 왔다가 ABC로 떨어져서 결국에 A, B, C로 떨어져. 두 번째도 A, B, C로 올라. 세 번째는 임펄스 같은데 1, 2, 3, 4, 5파동으로 떨어져서 여기서 하락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5파동을 정확하게 끝을 알려면, 이 하락의 끝을 정확히 알려면 마지막 5파동을 정확히 카운팅해야 되고, 마지막 5파동을 정확히 카운팅하려면 5파동의 시작점이 어딘지 알아야 시작점부터 카운팅을 정확히 하겠죠. 그렇게 봤었을 때 4파동, 5파동의 시작점을 알려면 4파동의 조정이 어디인지 알면 5파동이 시작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복합 조정이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W가 ABC로 나왔고 X가 ABC로 나왔고 Y가 ABC로 나온 뒤에 X가 ABC로 나온 뒤에 AB1, 그다음에 AB2, 3, 4, 5니까 여기서부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마이너한 파동으로 보게 되면, 시범봉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수렴을 하다가 마지막 여기가 D 자리죠. 그럼 여기 올라온 게 2인데 고점을 닿지 않고 마무리됐으므로 여기를 5파동 시작점으로 보면 되겠죠. 5파동의 시작점이라고 유추를 했었을 때 과연 이게 그런 5파동의 시작점이 맞을까를 검증을 해보면 역시나 이런 추세로 떨어졌다는 거죠. 일리어트 파동 이론상 그 추세가 한 파동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처음엔 이렇게 완만한 추세로 떨어지다가 채널 하단 부분에서 강반등이 나오면서 RSI 상승 다이버전스와 함께, 그러면 채널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채널 이탈했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5파동의 시작점이 맞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진 게 1파동, 그 다음에 지금은 급락 중이죠.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그럼 이런 추세로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죠. 이렇게 급락이, 여기도 딱 추세가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에 파동은 추세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가 추세가 맞죠. 그럼 여기가
여기가 3파동으로 보는 게 맞는 상황인 거고, 또 여기가 3파동이 보통 가장 기울기가 크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하다는 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파동이 길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파동이 가장 급락하고 있죠. 그래서 3파동 같고, 가장 큰 파동이죠. 그래서 3파동 같고, 그렇게 봤었을 때 여기까지 카운팅 한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여기까지가 4파 조정이고 5파 시작점이 여긴 것 같다, 그래서 5파 1파, 5파에 3파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숏 먹었다고 자랑하고 수익 본 건 다들 축하드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이 한 파동 더 남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1파동 완성됐고, 2파 조정 왔고, 3파 떨어졌고, 4파 반등 왔고, 이제 5파 하락하면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29,000, 21,000 이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26,000 아래로 떨어지면 26,000부터는 진성 롱충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1, 2였고 3, 4가 나오고 이제 이 밑으로 떨어지면 5파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 구간에서 숏을 한번 그 다음에 지금 조금 홀딩해서 익절 중이긴 합니다. 이 구간에서 숏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1차 익절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방송 키기 전에 여기서 2차 익절을 했고, 나머지 소량 들고 가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익절을 한 이유는 혹시나 이게 임펄스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더리움을 보면 임펄스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1, 2구, 3, 4구, 5파동 같고 AB, 그 다음에 AB, C로 끝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더리움도 5파동 같아요. 이더리움 1, 2, 3, 4, 5 1파 명확하고 1, 2, 3, 4, 5 그다음에 여기 수렴 나오고, 그래서 1, 2, 3, 4, 5 같아서,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게 채널링으로만 보면 아직 한 파가 남은 것 같거든요. 아직 한 파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헷갈리는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하면 채널링으로만 봤었을 때에는 1파였고 3파였고 5파가 남은 것 같아요. 5파가 남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 모습만 보면 임펄스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여기서 만약에 임펄스가 나왔으면 저점일 확률이 높은데 아닐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파 시작점이 여기죠. 그래서 이 3파의 3파리 구간이 딱 이 라인이에요. 23,700 구간. 혹시나 이게 더블 바텀식으로 이렇게 좀 두껍게 빠졌다가 A, B, C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맞고 꺾이면, 그러면 1, 2, 1, 2도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그러면 4파 조정이 완료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임펄스가 나왔다고 해서 꼭 이제 찐 저점이 나왔다고 꼭 볼 수는 없어요. 고민이 돼요. 근데 만약 이대로 올리면 아마 3파리가 넘어갈 거거든요. 이러면은 일단 숏관점은 이제 뺄 거예요. 웬만하면 개인적으로는 숏관점은 뺄 거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그리고 하나 더 여기 3파동 시작점이 여기라고 봤을 때 카운팅상으로는 여기가 카운팅상으로는 여기가 그 저점 같거든요. 뭔 말이냐면 채널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 좀 더 타이트.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1, 2에 3, 4에 이미 5파가 나온 거거든요, 저점이. 그래서 헷갈려요, 저도. 지금 그래서 뭐가 헷갈리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가 저점인지 한 번 더 갱신하고 내려와서 저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여기 아니면 여기쯤이 저점이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저점이건 아니면 떨어지면 다음 거는 저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떨어지면 여기에서는 진짜 현물을 많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 다음 한 파동이 더 떨어지면 현물 많이 들어갈 예정이고, 선물은 들어갈 거냐? 아니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물론 떨어지는 파동을 봐야겠지만,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한다고 했었을 때 5파동이 또 연장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오파동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연장은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안 나오고 꼭 이렇게 폭락장이나 상승장 혹은 이렇게 찐 하락장에서 나오거든요. 오파 연장이. 그래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가 끝인 줄 알고 풀롱 받았다가 오파 연장돼서 지옥 가서 한 뭐 16,000, 15,000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르죠. 여기가 끝일지 아닐지. 그래서 일단 현물은 받을 거고 선물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건데 떨어지게 됐었을 때 일단 지금 떨어진 모양이 이대로 떨어지면 오파 연장 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1, 2에 1, 2일 거예요. 만약 지금부터 떨어지면 그러면 3, 4에 5에 4에 5거든요. 그래서 연장될 거고 이대로 오르면 방송 중에 오르면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근데 만약 이대로 떨어지면 1, 2에 1, 2기 때문에 오파동 연장 날 거예요. 그래서 연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롱을 안 잡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ABC로 떨어졌다가 ABC로 올라왔다가 ABC로 빠져서 근데 다시 ABC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모양이 나오다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삼각 수렴 후의 하락은 오파 연장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각 수렴 후 나오는 오파는 연장이 안 된다라는 공식은 없어요. 근데 확률상 연장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선물도 롱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만약에 여기 수렴이 나오고 하방이 나오면. 그래서 제 매매 계획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수렴이 나오고 하락하면 이 부근에서 오파 끝났다고 보고 현물 제가 사고 싶었던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도 싹 다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롱도 각을 재서 들어갈 거고 근데 만약에 수렴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빠진다 그러면 오파동 연장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빠질 거니까 연장을 보고 나서 들어가든가 할 거고 오파 연장되면 현물은 일단 당연히 들어갈 거고 선물은 고민해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를 것 같아요. 그때 파동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 이제 한 파동도 남은 건지 안 남은 건지 확실치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었다라고 하면 이러면 이미 비트코인 바닥이 나온 거겠죠. 나왔으면 이게 1파였 맞을 거고 2파고 아마 임펄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고 이러면 당연히 조정 파동 때 혹시 현물 못 사신 분들도 반스까지 팔아서 매수를 하라고 말하면 안 되지. 어쨌든 저는 이제 아직 여기서 받을 총알을 남겨놨거든요. 여기서 받을 총알 남겨놨는데 만약에 이게 임펄스가 이렇게 나왔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여기까지 안 온다는 거니까 여기서라도 풀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 저는 그렇게 할 예정. 다음에 또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대응하셔서 다 매매하시면 돼요. 지금은 사실 딱 하나의 변수가 있다고 하면 오파동의 연장 빼고는 무난하게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뭐가 됐든 대응하셔서 돈 벌기 좋은 장이지 않을까. 여기에서 한 25K면 되지 않나 라고 그냥 무지성으로 뭐 롱타고 24K는 되지 않나 3K는 되지 않나 2K는 되지 않나 이랬던 분들 다 죽었거든요. 이렇게 무지성으로 받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만 해도 이제 롱 받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아서 차트 카운팅 잘해서 매매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더가 조금 불리시하긴 하는데 이더 차트 보면 진짜 되게 임펄스 같아요. 1, 2, 3, 4 진짜 임펄스. 그리고 일단 여기 382 구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382 구간을 뚫냐 안 뚫느냐가 일단 여기가 뚫으면 저점일 가능성이 살짝 더 높아지겠죠. 무조건 저점이다는 아니고 여기를 뚫으면 여기가 저점이었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일단 382 구간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활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 100%는 없는데 90%는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더는 전고점하고 지금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고 비트는 좀 많이 난다 그죠? 이런 건 단타 꿀팁인데 만약에 이더가 먼저 멱살 캐리해서 고점을 딱 뚫는다 하면 여기가 이더는 이제 여기를 뚫으면서 만약에 찐 상승장이면 장대 한 봉에 꽂힐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그렇겠죠? 그러면 막 쫓아가는 중에 시장가로 쫓아가면 늦단 말이에요. 근데 이더가 먼저 여기 올라가서 딱 터치해서 뚫어주는 순간 비트가 만약 여기 안 올라와 있어서 이쯤이면 여기서 시장가로 냅다 진입하면 장대 양봉에 빡 꽂힐 확률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나오고 그냥 ABC로 올라갔다 떨어져도 여기 구간 단타로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보통 이제 대회 때 즐겨 쓰는 방법인데 꿀통으로 오늘 하나 풀었습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더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럴 때는 진짜 높은 확률로 단타 먹거든요. 수익을. 기분 좋아서 오늘 꿀팁 하나 풀었어요. 승률 되게 높은 방법이에요. 생각보다. 이대로 이더가 멱살 잡고 올라가면 여기서 단타 전 쳐볼 예정일 거고 여기서 만약에
횡보 나오면 여기 4파 거의 확실하니까 5파 때 현물 풀매수에다가 롱각 볼 거고, 근데 수렴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갱신한다라고 하면 5파동 연장입니다. 연장 카운팅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롱했는데 또 떨어져요. 버튼 연장 나올 수 있으니까 연장 조심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 지금은 쉽다 장이. 사실 분석이 어렵냐면 저점 분석이 나왔는지 저도 모르잖아요. 저점 잡혔다고 알면 누구나 풀매수하지, 그쵸? 근데 어디까지 떨어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샀다가 물릴까봐, 샀다 청산 나갈까봐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강조하지만 저점 맞추기 게임이 아니에요. 돈 벌기 게임이거든요.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빨리 코리니 분들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그냥 대응하면 돼요. 여기가 저점이면 여기인 대로, 여기가 저점이 여기인 대로 대응하면 되고, 대응해서 벌면 상관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저점 맞추기가 아니라 돈을 버는 거니까. 그다음에 오늘 일봉 마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찐 하락장이면, 이제 여기 하락이 끝나는 게 맞다 하면 보통 이제 불반등이 많이 오거든요. 제가 여기 부근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지지난 방송에서 여기 이제 쇼타점 분석했던 것 중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브닝 스타 패턴으로 쇼타점 분석했던 거. 여기가 딱 반대로 모닝 스타 패턴이 나오기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경고하지만 패턴은 미리 나올 거라 예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성된 다음에 그 추세를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밑꼬리가 아직은 달려있는 음봉인데, 만약에 내일 아침 9시까지 캔들 마감, 일봉 마감이 양봉으로 되고, 그렇죠? 초록색 양봉 마감으로 되고, 그럼 여기 밑꼬리가 길게 달린 망치형이 나오거나 도지 캔들이 나오겠죠. 하여튼 도지형이 나오거나 밑꼬리 달린 망치형이 나오거나, 만약에 그 다음 내일이 이렇게 불리시하게 마감이 된다? 그러면 지금 장악형 캔들에다가 모닝스타 패턴이죠. 일봉상 모닝스타 패턴이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더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 관점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임펄스가 나와서 내일 엄청 상승 올라와주면 조정에 무조건 매수하는 게, 무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매수하는 게 맞는 차트 분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껴나라도 내일 일봉 마감이 양봉 캔들로 마감되고, 오늘 캔들이 내일 아침에 마감되고, 내일 캔들이 모레 아침 9시 양봉을 이렇게 뜨면 조정 때는 매수하기 참 좋은 자리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의 이슈가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셀시우스가 청산이 나가냐 안 나가냐, 그다음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원래 지난 3개월쯤 전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FO가 인터뷰했을 때는 비트 21,000달러 가면 마진콜이다, 청산가라고 했는데 21,000을 찍었거든요. 그럼 과연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오늘 청산을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가 좀 궁금하긴 한데, 뭐가 됐든 간에 뭐 알 수는 없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청산 당할지 안 당할지, 그다음에 셀시우스가 물을 타서 청산가를 계속 낮출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채팅창 보니까 꼭 이렇게 초보들이 단정지어서 얘기하더라고. 셀시우스 청산가까지 내릴 거다라고. 어떻게 알아? 도사야? 몰라요. 그런 거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고, 1800달러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청산가인데 셀시우스가 외부 자금 빌려와서 물 타서 더 내려올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 물 탈 수 있는 캐파가 있는지 없는지 장부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청산가까지 내릴 거다 안 내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신경 써야 할 건 딱 만약에 그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단 하나라도 청산 당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청산당해서 비트가 쏟아졌다 라고 하면 극호재입니다. 극호재. 이렇게만 이건 확실해요. 극호재예요. 아니 뭐야, 무슨 비트코인에 투자하던 건실한 기업이 청산당해가지고 하락을 촉발시켰는데 악재가 아니고 호재라고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 호재 맞습니다. 극호재. 호재도 그냥 호재가 아니고 극호재. 하락장 바닥에서, 바닥 부근에서 나오는 대형 악재는 찐 호재로 인식하는 게 정상입니다. 상승장 최고점에서 나오는 장밋빛 뉴스들은 악재로 인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악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제가 삼성전자 최고점에 팔았거든요. 다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고점이 나왔던 이날 팔았어요. 이 부근이 아니라 이날 팔았어요. 이날. 왜? 10만 전자 간다고 했는데 10만 전자 못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오버슈팅이 쭉쭉 나오면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와, 삼성전자 드디어 10만원 간다, 모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가죠. 이 거래량의
이 매수세에 털어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전장 끝나고 오후장에 와 꼬리침 달리면서 거래량 이렇게 달리는 거 보고서 끝났다 생각해서 전량 입적을 했거든요. 10만 전자 간다라고 하면 안 가요. 고점에서 나오는 장밋빛 희망은 다 가짜입니다. 지금 6만 원 깨지게 생겼죠, 삼성전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마이크로스트레치가 또는 셀시우스가 청산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된다고 하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뉴스가 나오면 극호재입니다. 극호재. 누군가는 찐 만약에 세력을 저는 뭐 딱히 믿지 않는데 찐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터트리고 찐 바닥 싼 가격에 물량을 다 받아먹죠. 그럼 저점 매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그러면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청산이 당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극호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뉴스가 나오면 바닥이 잡혔구나. 바닥에서 나오는 대형 악재는 찐 호재로 인식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역발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청산 안 당하면 안 당하는 거지. 당할지 안 당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당했다고 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가격이 쏟아지면 그거는 오히려 기회라고요. 위기가 아니라. 임펄스 실패하는 것 같은데? 지금 5분봉이라서 확실치는 않은데 여기도 ABC 나온 거 보면은 임펄스 실패한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삼각수렴 이렇게 한번 더 떨어져 삼각수렴 나올 확률도 꽤 이제 높아졌죠. 추천하는 이유는 파동이 너무 예뻐서예요. 일단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근본 코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본 코인들이고 기관에서도 포트폴리오 짤 때 체인링크는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체인링크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검색해보시면 체인링크는 이제 근본 코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이고 근본 코인이기 때문에 담을만 하다. 그리고 파동 봤었을 때 고점 대비 당연히 많이 빠졌죠. 지금 1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53달러였다가 오늘 5달러 갔다 왔으니까 많이 빠졌는데 빠진 파동 모양새가 너무 예뻐서 그래요. 왜냐면 여기가 A, B, C로 명확하게 빠졌고 올라갈 때도 A, B, C로 명확하게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이어고날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빠지는데 저점 트렌드 라인이 너무 명확하고 고점 트렌드 라인이 너무 명확해요. 이만큼 알트 중에서 이만큼 트렌드 라인이 뚜렷한 게 있나 싶은데 뚜렷한 게 싶어요. 너무 정직하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그러면 이게 파동이 끝났나? 근데 트렌드 라인 지금 하단 부근이잖아요. 그다음에 상단 뚫기도 딱 직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비트가 만약에 상승 추세로 바뀌어서 알트도 오르게 되면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되게 빨리 벗어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조금 상승 동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찐 추세 전환은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저점이 갱신됐는데 특히 이 저점이 어디예요? 웨지, 폴링 웨지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폴링 웨지의 마지막에서 일봉상 상승 다이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여기 RSI가 너무 낮았어서 폭락한다고 하더라도 RSI 여기 못 넘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봉상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면서부터 추세가 전환되죠. 그럼 폴링 웨지 패턴에다가 일봉상 상승 다이버스 있으면 말 다 했죠. 추세 너무 예쁘고 조금만 오르면 상단 이탈할 거고. 그래서 제가 알트를 한 4-50개를 돌려봤는데 마이너 알트 빼고는 체인링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체인링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선물로는 롱 타지 마세요. 아직 지금 하락장 끝난지 안 끝난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롱을 탄다는 거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롱 타는 거 멍청한 짓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직 저점이 잡힌지 안 잡힌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비트가 오파 하락을 가면 체인링크도 5달러 때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가격은 지금이 아니에요. 만약에라도 5달러가 딱 온다라고 하면 지금 6.3달러니까 지금보다 20%에서 25%가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이너스 20% 손실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0% 싸게 살 수 있다 5달러에. 그럼 이 가격은 못 참지. 밑에 하단 트렌드 라인도 있는데 저는 여기 내려오면 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라는 게 아니고 저는 5달러 이 자리 한번 기다려 봅니다. 왜냐면 비트가 혹시나 한 번 더 저점 갱신을 해서 오파가 하락이 2만을 깨고 19,000, 18,000 나왔을 때 링크도 당연히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5달러대에 살 겁니다. 그래서 체인링크가 지금 메이저 코인 중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차트 봤을 때 근본 코인이고 기관들도 포트폴리오 짤 때 체인링크는 담는 정도로 좋은 코인이 차트 봤을 때 일봉상 상다 폴링 웨지 이렇게 봤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체인링크. 그리고 살 거면 지금 사지 말고 5달러 트가 지금 올라갈지 빠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무지성으로 사는 건 조금 좀 그렇죠. 지금 사라는 의견
완전히 아니.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지면 그 다음에 링크가 지금 파동 카운팅 해보세요. 지금 어느 자리인지. 그러면 답 나올걸요. 여기 지금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가. 링크 아마 재수 없으면 여기 웨지 그리고 빠질 수도 있는데 웨지 그리고 빠져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사는 것보단 빠졌을 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확실히 비트가 제가 말씀드렸죠. 임펄스 오파동 다 나와서 와 이건 찐 상승이네. 그럼 조정 눌렸을 때 비트가 이자일 때 링크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세요. 지금 사지 마. 그리고 링크 지금 하면 안 되는 게 저도 아직 다 못 샀어요. 저도 지금 분할로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서 가격을 올리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 말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언저리까지 최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누가 보더라도 하락하는데 추세가 좀 명확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추세로 상단 저항을 계속 받았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이런 추세로 여기서 살짝 이탈했지만 이런 추세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고점부터 떨어진 파동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A, ABC, B, ABC, C 그래서 이런 추세로 떨어졌고 채널 하단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부터 채널이 깨졌죠. 이 채널이 깨졌다는 거는 이 하락 추세는 끝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이 똑같이 채널로 A, B, C로 왔어요. 이것도 채널 그냥 컨트롤 C, V 한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추세대로 가면 지금이 채널이 추세를 그어보고 추세대로만 이탈했는지 아닌지만 봐도 지금이 어딘지 알 수 있다 할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장세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A 파동으로 떨어졌고 A, B, C 너무 명확하게 B 파동 나왔고 여기서부터 C 웨이브가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채널 하단까지가 1, 2파 그다음에 급락이 나왔던 게 3파 여기가 4파 그다음에 지금 5파로 여기 임펄스로 하락이 끝나면 A 파동, B 파동, C 파동이 완성이 되면서 당분간은 상승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이라는 게 작년 최고점 7만 달러를 뚫어서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건 아니고 천천히 느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몇 달 걸리더라도 3만 대까지 될 거고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이 저점 뚫리지 않으며 2만 대가 오더라도 다시 가서 4만 대 문턱을 두드릴 거다. 그렇게 봤었을 때 만약에 2만에 산다고 해도 비트코인을 4만까지는 올 연말까지 갈 거니까 지금 사도 재산이 2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큰 추세로 봤었을 때 작년에 이렇게 쭉 하락 추세로 떨어지다가 반등이 왔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정확히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궁금하다 이거죠. 궁금하면 정확하게 차트 분석을 하면 되겠죠. 정확하게 차트 분석을 하면 그러면 여기가 1, 2파 구간이고 명확하게 여기까지가 3파였고 여기가 4파였죠. 그러면 5파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5파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였는지를 알아서 끝까지 분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5파의 시작점이 어딘지 알려면 4파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알면 5파의 시작점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봤었을 때 4파를 보면 4파 구간 여기가 4파 구간이었죠. 4파 구간을 보면 조금 어렵게 복합 조정 파동으로 나왔다. WX, Y 파동 보통은 WX, Y가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수렴하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오면서 수렴하는 형태로 나왔죠. 그렇게 봤을 때 W, X, A, B, C로 이게 1파동이죠. A파동, B파동, C파동, D파동, E 제가 대충 그었는데 좀 예쁘게 그릴게요.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가 ABC, A, ABC, D, ABC, C 여기가 D, 여기가 D 그 다음에 E가 여기 안 닿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졌다 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파동이 절단나면서 끝난 4파동의 조정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 여기가 5파 하락의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러면 깔끔하게 하고 여기가 5파 하락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럼 과연 맞나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추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추세, 한 채널 제가 장기 추세단 채널을 막 그렸었을 때 그게 한 파동이거든요. ABC가 됐건 임펄스가 됐건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여기 떨어지는 파동을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고 컨트롤 CV 해보면 딱 맞네. 저점 라인 딱 맞고 고점 라인 딱 맞고 여기서 시작된 파동이 채널 하단부 부딪히면서 정확히 끝났고 반등하면서 채널 이탈했다가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다이버런스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한 추세로 이렇게 끝났고 반등이 왔다. 그렇죠? 그래서 완만하게 떨어졌던 이게 1파동, 반등이 2파동.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맞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3파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3파동이 가장 급락, 기울기가 경사가 크고 가장 큰 파동이다 라고 봤었을 때 대충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 급락을 했었고 이 또한 추세가 맞죠. 그러면 여기가
3파동의 시작점이 맞네. 그리고 3파동이 끝났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파동이 완만한 파동, 3파동이 가장 급락 파동, 그다음에 4파동이 끝나고 5파동이 남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은 이렇게 너무 이제 1시간 봉으로 러프하게 봤기 때문에 10원봉을 보면 3파동 시작점이 아까 여기였죠. 그렇게 봤을 때 파동 카운팅만 해보면 좀 여기가 1, 2, 3, 4 아니구나. 1, 2에 3, 4에 1, 2, 3, 4, 5 3파동 연장돼서 여기까지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1, 2에 3, 4에 5 파동 카운팅만 봤을 때는 여기가 이미 저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세로만 보면 여기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져서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한 번만 더 빠지면 저점이거든요. 한 번만 더 빠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돈을 벌면 됩니다. 이제 차트 분석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목적은 차트를 얼만큼 기깔나게 잘 버느냐가 문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목적이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둘 다 돈 버는 방법을 대응해서 벌면 되겠죠. 그 봤었을 때 여기가 이미 저점이 잡혔다.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봤었을 때 현물 매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그러면 분할 매수가 정답이겠죠. 당연히 현물 관점에서 보면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딱 될 거고 더 이상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부터 24,000 깨질 때부터 분할 매수 시작했고, 저도 이제 한 파동도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드를 남겨뒀어요. 한 번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기. 그랬고, 근데 선물 관점에서는 여기가 저점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는데 이 저점 잡힌 것 같다고 여기서 롱을 들어가게 되면, 물론 맞으면 수익이 나겠지만 틀리면 청산이다. 그죠? 이 정도면 2,000달러 구간이면 롱 10배 타면 무조건 청산이고, 7, 8배 타도 5파동 연장 나오면 청산이거든요. 그러면 선물은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선물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저점인지 모를 때 대응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ABC, 그다음 ABC 만약에 수렴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렴은 언제 제일 많이 나와요? 4파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면 맞네. 1, 2였고 메이저 3, 4 수렴 나오고 5파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맞네. 그래서 수렴 후 하락하면 여기는 현물 풀매수, 무조건 현물 풀매수 저는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선물도 진입을 각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근데 만약에 저점이 갱신이 되긴 되되 여기서 수렴이 안 나오고 삼각수렴이 안 나오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5파 연장 가능성을 다시 봐야 돼요. 1, 2에 3, 4에 5에 앞에 하나 더 있죠. 1, 2에 3, 4에 5. 그래서 5파동 연장 가능성을 보고 카운팅을 해서 롱이 됐건 현물이건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다만 지금 제가 혹시나 오늘 초보분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첫 시청자가 많은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면, 이거 지금 그리는 가격 보지 마세요. 파동 형태를 보는 거거든요. 카운팅을 해서 가격을 기억할 게 아니라 파동이 몇 개가 더 남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무난하게 그렸거든요. 그럼 1, 2, 3, 4, 5에 1, 2, 3, 4, 5거든요. 그럼 여기네 라고 기억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여기서 1, 2가 3파동이 급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5. 그럼 앞에 하나 더 있죠. 1, 2 그럼 3, 4, 5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격으로 기억하시지 말고 파동으로 보셔야 돼요. 파동으로.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면서 벌면 되고, 다만 지금 어려워지는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면, 이제 위로 올려버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더블탑식으로 A, B, C로 올라가고 떨어지면 3파를 정확히 찍기 때문에 여기가 3파였고 4파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숏자리 좀 위험하긴 해요. 왜냐면 1, 2에 3, 4에 5에 4, 5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맞고 떨어지는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A, B, C로 보고 오파 나올 거라고 숏 들어가는 건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숏 들어가실 분들은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려워요. 이러면 굳이 여기 숏 안 먹고 롱도 안 먹어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롱이었다면 오파동 나오고 조정파동 나오는 거에 풀롱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숏을 들어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좋은 자리, 이게 만약에 찐 상승이면 좋은 자리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숏 자리, 롱 자리 무조건 나오니까 기다리시면 되고, 리스크 감수하지 말고 아는 자리만 확실하게 들어가서 먹으면 되죠. 손해는 안 보고 수익만 보면 돼요. 만약에 이게 올라갔는데 임펄스 아니고 ABC 이후 하락이다 하면 여기 오퍼 카운팅 해가지고 여기서 현물 매수하고 롱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해놓고, 지금 제가 경우의 수 4개 말씀드렸거든요. 다 나열해놓고 1번 경우의 수 나오면 이렇게 매매할 거고, 2번 경우의 수 나오면 이렇게 할 거고, 3번 하면 이렇게 해서 벌 거고, 4번 하면 벌 거고, 결과적으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못 맞췄을 때는 손해를 안 보고, 못 맞춰도 돈을 벌면 얼마나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시나리오 짜준 대로
짜놓은 대로 대응하면 돼요. 1번 나오면 1번 나온 대로 그냥 대응해서 매매해서 벌면 되고 2번 대로 벌면 되고 3번 대로 벌면 되고 혹시나 높아시 말씀드리면 연장 진짜 잘 나오거든요. 상승장이나 하락장은 연장이 잘 나와요. 연장은 꼭 조심하세요. 하락 특히 하락 연장 조심하세요. 엔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파 하락 연장일 수도 있는 하락 연장은 꼭 조심하세요. 혹시나 롱 보시는 분. 어쨌든 그래서 지금이 뭐 찐 저점이 나왔는지 한 번 더 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아니면 한 번 더 남았을 건데 하락장이 마무리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 호재가 없어요. 악재밖에 없는데 오히려 어설프게 떨어지는데 호재 나오면 안 좋거든요. 원래 코로나 때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 진짜 2020년 3월에 증시 개박살 나고 비트코인 가격도 개박살 났던 2020년 3월 비트코인이 $10,000이던 게 $3,000 때까지 폭락했던 이 시절 시장에 뭐 희망이 있었나요? 백신 나올 거라 백신 개발 5년 걸린다. 최소 5년이다. 망했다. 인류 몇 프로 사망한다 이런 뉴스밖에 안 나오고 그럴 때가 찐 희망이 있을 때거든요. 지금 악재 나오면 정말 좋은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 바닥에서 나오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 고점에서 나오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다. 반대로 인식하셔야 되고 지금 만약에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셀시우스가 청산당하면서 한 번 더 빠지면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그때는 풀매수 각입니다. 좀 오르네. 이런 자리가 대회 때 숏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 짧게 잡고 손절 라인 여기 딱 여기 그럼 손절 라인 한 아까 여기서 제가 말했을 때 찼으면 한 50, 60불이죠. 60불 손절 라인 잡고 단타 숏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여기 맞으면 안 맞아도 여기까지는 빠지고 맞으면 밑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숏 들어가고 반익절하고 나머지 여기서 들고 가거든요. 그럼 지금 반익절 자리 나왔잖아요. 여기가 딱 지금 이런 타점이 대회 때 숏 들어간 자리 고배로 이 자리. 왜냐면 파동 모양 봤을 때 A, B, C인데 엔딩이잖아. 그럼 A, B, C 1, 2, 3, 4, 5니까 하락 추세 전환이겠죠.